앱스타인 파일에는 캐니벌이라는 단어가 50회 이상 등장한다. 초기 문서에서는 약 200회 정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공개된 자료에서는 약 50회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일부 문서가 삭제되었거나 공개 범위가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캐니벌이라는 단어는 동족 포식, 즉 인간의 경우 식인을 의미한다. 또 다른 특징은 jerky라는 단어다. 이 단어는 육포를 의미하는 표현이며 앱스타인 관련 문서에서 무려 300회 이상 등장한다. 문서 맥락을 보면 육포 요리를 잘하는 레스토랑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 표현이 인육과 연결된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성년자 성착취와 관련된 수사 기록에서 왜 육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더 흥미로운 점은 문서에서 언급된 그 식당, 즉 육포 요리를 잘하는 식당의 이름이 바로 캐니벌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캐니벌리즘이라는 단어도 6회 등장한다. 일부 기록에서는 인간의 배설물을 섭취한다는 표현도 확인된다. 앱스타인 사건이 논의될 때마다 함께 언급되는 개념이 인신제사다. 특정 목적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의식을 의미한다. 글로벌 엘리트 집단이 여전히 자신들의 특별한 신앙을 고수하고 있다는 설은 20세기 산업사회 이후 꾸준히 등장해온 담론이다. 그리고 이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바알이다. 바알은 황소자리 시대에 숭배되던 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여러 고대 문명에서 황소 숭배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인신 공양 역시 성경을 비롯하여 여러 역사 기록에 등장한다. 바알 숭배와 관련된 인신 공양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페니키아와 카르타고 문화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기록이 많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앱스타인 파일에서는 바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등장할까? 확인된 기록에서는 총 42회 등장한다. 이 가운데 일부는 투자 신뢰도를 의미하는 금융 용어 문맥에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투자와 관련이 없는 다른 문서에서도 바알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여러 번 등장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서에서 눈에 띄는 또 다른 표현이 있다. 바로 ritualistic sacrifice라는 표현이다. 이는 의식적 희생을 의미한다. 비슷한 의미의 표현인 ritual abuse도 10회 이상 등장한다. 직역하면 의식적 학대다. 이러한 표현이 수사 기록에 등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엘리트 인신 공양 의식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 표현들은 대부분 진술 형태 문서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참고인이나 목격자의 진술 과정에서 왜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된다. 한편 가장 논란이 되었던 표현이 있다. 바로 infant killing allegation 이라는 문구다. 직역하면 영아 살해 혐의다. 일부 공개 자료에서는 아기를 죽이고 시신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언급된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크림치즈 베이비라는 표현도 등장하면서 논란이 확대되었다. 해당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 형태로 남아있다. 이는 지극히 수사 기록의 일부로서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다만 이런 표현이 앱스타인 관련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논쟁을 불러온다. 앱스타인 파일에서는 로스차일드 가문 이름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서 이 이름들이 얼마나 등장하는지 살펴보면 약 1만 2천 회 수준이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스위스 계열 로스차일드 가문의 인물들이다. 그 가운데 아리안드 로츠칠드의 이름과 주변 인물들이 비교적 자주 언급된다. 영국과 프랑스 계열 인물들도 등장하지만 언급 빈도는 스위스 계열 인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점에서 또 다른 해석이 등장한다. 이 문서의 공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이나 프랑스 금융 세력보다 스위스 금융 자본과 더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앱스타인 파일이 특정 세력을 압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즉 영국 프랑스계 파벌이 스위스계 파벌을 공격하기 위한 문서라는 것이다. 트럼프의 이름 역시 앱스타인 파일에서 5,000회 이상 등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앱스타인 파일이 대대적으로 공개된 직후 파키스탄을 시작으로 2차례의 전쟁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 연결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앱스타인 파일과 관련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 압박이 군사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주장이 신빙성을 갖는 이유는 트럼프는 지난 선거 기간에 앱스타인 파일 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취임 이후 파일 공개를 망설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행보에 마가 세력도 분열되었다. 공개하자는 쪽, 그러지 말자는 쪽으로 갈라진 것이다. 트럼프가 결국 앱스타인 파일 공개에 서명을 하며 대대적인 공개가 진행되었지만 어쩌면 이는 특정 세력의 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결국 현재 논의의 핵심은 앱스타인 파일이 권력, 금융 네트워크가 얽힌 문서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전쟁 이후 실제로 이익을 얻는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도 함께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앱스타인 파일은 대규모 분량으로 공개되었지만 지극히 편파적인 공개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어떤 세력이 이것을 무기로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자신들의 어젠다를 실현하고 있는지 우리는 경과보다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지만 곧 이 두터운 장막도 점점 희미해질 것이다.